자, 2023년 12월 6일 트위치 공식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공지가 올라왔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시던 분들은 한순간에 직장을 잃게 된 것이고, 트위치 코리아 직원들은 연말 파티 준비하고 있었다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듣게 된 거죠. 트위치가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망사용료 관련 내용으로 만든 영상에서 트위치가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720으로 바꾼다고 왜 트위치가 한국에 손을 뗀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기업의 철수 수순은요, 직원들을 정리해고 한 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낮춥니다. 그게 철수 수순입니다. 이게 어째서 항상 슬픈 예감은 이게 틀리질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트위치가 떠난다고 하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귀신같이 튀어나와 마케팅을 한 네이버 치지직이 있죠. 오늘 얘기해볼 주제들은 트위치는 왜 철수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귀신같이 등장한 네이버의 속내는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2023년 12월 5일 밤 11시 58분 트위치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24년 2월 27일부로 트위치의 한국 서비스가 종료됨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 30분 트위치 CEO 댄 클랜시가 공식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냐 하니, 철수를 하게 된, 결정을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망사용료가 타국에 비해 10배에 달한다.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배는 좀 세지 않나? 과연 팩트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듣긴 했지만 어쨌든 이 비용이 트위치에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게 CEO가 엄플한 거라면, 10배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어? 이 통사에서? 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야, 저 새끼 구라친다 저거. 국민 여러분, 아닙니다. 댄클랜씨랑 이대남들이랑 선동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바로 소송 걸었겠지만 액션이 없네. 부정을 안 하네. 액션을 안 하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트위치 쪽으로 좀 기울지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2P 모델을 통해서 개선을 시도했으나 충분한 수준의 비용 절감에 실패했습니다. P2P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쓰고 있는 그리드 방식, 컴퓨터와 컴퓨터들끼리를 이어가지고 트래픽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을 시도해보려고 했으나 그게 이제 실패했다. 그래서 그리드 방식도 안 되니까 720p로 낮췄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손해액이 커지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좀 빼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스트리머들은 스트리밍을 계속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 장담을 드릴 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규제 완화가 없다면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좀 지금 중요하죠. 한국의 망사용료는 타국에 비해 10배나 많이 내야 된다. 힘들게 시장을 키워봐야 드림 공에 비해서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지난 3년 동안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망사용료는 더 비싸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시장 재진출 계획이 없다. 미안하다. 한국 스트리머들 소리!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뻔하죠.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뻔합니다. 왜냐, 트위치의 강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트위치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각자 좋아하는 스트리머들이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트위치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인터랙티브하고 라이브한 스트리밍이죠. 바로 실시간 소통이 되고 화질 좋고 방송 안 끊기고 그렇잖아. 그런 거 아니겠어? 그지? 이 강점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는 경쟁력을 잃는 거다. 뭐 사실 트위치 코리아가 없이 서비스를 해봤자 방송의 퀄리티가 하락할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트위치가 한국에 도입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트위치로 엑소더스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트위치 코리아가 규모가 작았거든요. 그래서 홍콩 서버, 일본 서버 이렇게 땡겨와가지고 방송을 했었단 말이야. 그때는 되게 많이 끊겼어. 화질은 좋았는데 그때 많이 끊기고 딜레이도 있었단 말이야. 그때로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어쨌든 경쟁력을 잃어가면서까지 질질 끌어봐야 어차피 노답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시청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건 또 트위치의 BM에 맞지 않습니다. 이 트위치의 BM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자리를 잃은 우리 새 보금자리가 필요한 스트리머들에 대한 지원책은 뭐가 있냐? 아프리카 TV나 유튜브 같은 다른 스트리밍 제공 업체들과 협의 중이고요. 트위치 상에서 보유한 스테이터스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방침이고, 그런 맥락에서 치지직이 좀 이렇게 같은 UI를 갖고 지금 출범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의 원인이 뭐냐? 망사용료가 맞냐? 라고 딱 집어서 질문을 했는데 맞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서드파티 때문에 수익이 안 나와가지고 트위치가 철수를 한다, 망사용료 때문이기도 하면서도 트위치 코리아가 운영을 뭐 병신같이 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공식 방송에서는 딱 집어서 얘기한 게 저희가 서비스 종료를 하는 원인은 망사용료 때문입니다 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 TV도 망사용료 내고 있다. 근데 수익을 잘 내고 있지 않냐? 흑자 아니냐? 근데 트위치는 뭐가 다른 거죠? 아프리카 TV는 제가 CEO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뭘 모르지. 당연하지. 아프리카 TV에서 일을 안 해봤는데. 그렇지. 모를 수밖에 없어. 알 수가 없지. 다만 아프리카 TV와 달리 트위치는 한국 시장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고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단순히 손실을 조금 감내하는 정도였다면 운영을 지속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요 시기쯤 해가지고 치지직을 발표를 했죠. 요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네이버와 따로 컨택한 적은 없는데 트위치 스트리머들을 위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잘 버티고 있잖아. 너네만 왜 서비스 종료하냐? 그러니까는 이제 트위치는 두 가지 서비스와는 BM 자체가 다르다. 그러면 망사용료 때문이라고 했는데 서드파티 서비스가 미친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덮어주고 넘어가는 느낌. 그럼 이제 한국 서비스 종료 후에 슈라우드나 닌자 같은 그런 해외 스트리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리머들의 방송을 볼 수 있는가? 한국의 규제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시청자가 해외 스트리머만 보는 경우도 있고, 한국 거주 스트리머가 해외 시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규제법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위치 코리아 직원들이 잘 못한 것 같은데 서비스 종료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까? 나 이거 사실 궁금했어. 이거 졸라 궁금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트위치 코리아 직원들은 탁월하게 일을 잘해주었다. 해당 부분은 한국 서비스 종료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요, 트위치의 한국 서비스 종료는 순전히 망사용료 때문이다 라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조 잘 기억해 두시고, 사실 이건 솔직히 좀 개소리지. 트위치 코리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 참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 마이크가 지금 좀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참 이게 마이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특정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일부러 다른 문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위치를 한국에서 철수시킨 속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아마존에게 있어서는 트위치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1년에 트위치가 설립이 되었고요. 2014년에 아마존에서 트위치를 인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6년에 트위치 1회 구독권과 무료 게임, 그리고 게임 내 아이템 등을 매월 제공하는 트위치 프라임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기존 트위치 프라임은 아마존 프라임의 하위 브랜드 개념인 프라임 게이밍으로 편입됐습니다. 이후로는 월 14.99달러 아마존 프라임에 모두 통합이 되었죠.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요런 묶음 시스템, 요런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 바로 쿠팡입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을 카피한 모델이 우리나라의 쿠팡에서 서비스하는 와우 멤버십이죠. 로켓 와우. 아마존 프라임은 2005년부터 시작했고요. 쿠팡은 지금 현재 아마존이 밟은 전철을 거의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또한 비슷하게 내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비슷하냐라고 한다면, 처음에 대적자였어. 누군가 그랬어. 야, 진짜 땅 파서 장사한다. 아마존도 그랬어. 땅 파서 장사한다. 주가가 우하고 떨어진 적이 있었어. OTT 구독자 수가 전 세계 1등이 넷플릭스고 2등이 프라임 비디오죠. 그리고 국산 OTT 구독자 수 1등이 쿠팡 플레이고 2등이 티빙입니다. 와, 이 쿠팡 플레이가 벌써 1등으로 올라왔어요. 뭐 왓챠, 티빙, 웨이브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쿠팡 플레이가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돈을 바르고 퍼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퍼트린 다음에 1등의 자리로 올라가는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프라임 비디오랑 쿠팡 플레이는 각각 상위 브랜드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위치와 쿠팡 플레이의 공통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 둘 모두 물류 배송 사업의 마케팅 수단입니다. 마케팅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소모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과 쿠팡 입장에서는 트위치랑 쿠팡 플레이가 적자를 내더라도 자기네들이 메인으로 밀고 있는 물류 배송 사업의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적자보다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실제로는 적자가 아닌 거지. 어차피 마케팅 비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흑자가 나면 더 좋은데 적자가 나도 크게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위치와 쿠팡 플레이의 차이점이 있죠. 뭐냐? 한국 시장의 중요도 차이입니다. 쿠팡은 한국 시장이 주력 시장인데 아마존은 한국 시장이 그냥 여러 시장 중 하나예요. 하나이면서도 이미 지금 쿠팡이 먹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돈 태워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잘 되던 문제인 트위치 코리아를 끌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물류 배송 사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쥐뿔 콩만한 시장인데다가 앞으로도 급속도로 더 작아질 게 확정된 시장이니까요. 이런 측면에 기인해서 비싼 돈 주고 법정 싸움도 불사하는 넷플릭스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싸웠지만 트위치는 바로 빠졌죠. 계산기 딱 두드려 봤을 때 뭐 굳이 뭐 여기서 할 필요가 있나? 빼! 이거지. 트위치 CEO 댄 클랜시 아저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망 사용료 총액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비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운영을 하기가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트위치를 단순히 조금 손실을 감내하는 정도였다면 운영을 계속 지속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멘트 있죠? 망 사용료 때문에 철수한다는 그 기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트위치의 한국 서비스 종료 원인은 오직 망사용료 때문이다 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재 EU에서도 망사용료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 통신사업자 협회 ETNO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투자 비용 분담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망사용료 걷겠다 이거죠. 당연히 유럽의 실제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이유예요. 빅테크 기업들 나갈 거고 우리가 결국에는 누릴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소비자들의 입장은 동일한 처지고요. 그리고 ETNO는 한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례로 삼고 싶어 합니다. 2023년 9월 8일에 유럽통신사업자협회의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망사용료를 놓고 한국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트위치 코리아의 철수 결정이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행동에는 명분이 중요하죠. 이 명분이 힘을 갖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선례를 만드는 거죠. 아마존은 트위치 코리아의 철수를 통해서 망 사용료 때문에 수틀리면 사업 접겠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위치 코리아가 철수했다는 소식이 해외 많은 유저들한테도 이슈가 되었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야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이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유럽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ETNO에서 주장하는 소비자 권익 개선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의 명확한 선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ETNO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망사용료를 걷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다.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하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줄어들더라. 이렇게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거죠. 그 선례의 예시가 넷플릭스와 SKB의 법적 공방이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양측 합의하에 소송이 취하되었어요.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넷플릭스랑 SKB 어떻게 되었냐? 민사기 때문에 재판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판례로서 어떤 활용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선례가 만들어지다 말고 공중분해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었나? 즐겨 사용하던 영상 플랫폼이 사라졌죠. 트위치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라졌습니다. 좋아하는 스트리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까딱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죠. 방송을 접게 생겼어요. 장기적으로는 추가되는 온갖 규제로 인해서 배돼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붕 떠있는 말인 줄 알았는데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애매한 요구만 하면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거지. 이 통사 병신 새끼들아! 니네는 위성도 갖다 팔더니 외국 기업도 못 들어오게 막냐! 통신사 죽어라! 라고 이렇게 막 통신사를 조져달라는 그런 애매한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게 뭐 통신사를 조져주세요. 이게 뭐야? 그런 것보다도 망사용료라는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법안을 발의했니? 뭐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다! 아닌데! 국힘 땡땡땡 의원도 이거 발의했는데 국힘 죽어라! 이거는 지금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내고 나서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단통법 때도 그랬고 VLOP 때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싸우다가 포커싱이 안 돼가지고 통신 3사는 그 혼란 속에서 헤쳐먹었단 말이야.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는 포커싱을 해야 됩니다. 포커싱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들 각자의 권익을 위해서 우선시해야 될 것을 착각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네이버가 혜성같이 등장을 했죠. 기다렸다는 듯이 네이버에 치지직이 튀어나왔습니다. 스르륵 하고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나왔어. 뭐야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야. 트위치 섭종 공지가 뜨자마자 귀신같이 각종 인터넷 언론에서 관련 소식과 네이버 치지직을 엮어서 기사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황상 네이버는 트위치의 섭종 공지가 언제 뜰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네이버는 이 네이버 TV가 적자가 진짜 심하대요. 진짜 심하대. 그 네이버에서 이제 서비스했던 모든 영상 관련 서비스는 심각한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망 사용료가 아니었더라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당장 아이돌 관련만 해도 네이버에서 뭐 V앱이니 뭐니 해봤자 유튜브 채널 개설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진 않았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네이버 쪽에서 지금 엄청난 이득을 구가하고 있는 어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엄청 대단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네이버의 진짜 노림수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거죠. 이 라인의 경우에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 진출해서 아주 훌륭한 점유율을 보유 중입니다. 일본, 대만, 태국에서는 진짜 이거 라인 거의 다 쓴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대요. 라인으로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카카오톡 보이스톡처럼 라인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라인 아이디를 교환하는 게 스탠다드고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카오 프렌즈가 유행하듯이 라인 프렌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에 있는 라인 프렌즈 스토어예요. 태국에 가도 대만에 가도 일본에 가도 진짜 많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잘 없어요. 그리고 우린 이제 네이버 페이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브랜드는 누가 뭐래도 네이버 페이겠죠. 이미 라인을 통해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 돈벌이는 당연히 뭐예요? 유통이죠. 네이버 페이라는 결제 대행 서비스 자체가 아마존과 쿠팡이 노리는 물류 배송 사업을 포함하는 유통 사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자면 어차피 같은 물건이고 어차피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거면 네이버 페이는 뭐 하면은 뭐 포인트 준대 막 뭐 10% 준다 뭐 5% 준다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네이버 페이 이벤트를 통한 할인율이 더 큰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겠죠. 결제 대행 서비스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해낸다는 거는 온라인 유통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페이다, 애플페이다, 카카오페이다, 뭐 토스페이도 있고 뭐 페이 졸라 많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페이를 만드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시장의 소비자들이 네이버 페이에 익숙해지면 그 소비자들이 다른 곳에서도 네이버 페이를 사용하게 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네이버 페이의 점유율 증가와 직결이 되는 거죠. 이미 인터넷은행 라인뱅크를 런칭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금융결제 수수료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근거지요. 치지직에서 네이버 페이로만 결제를 하게끔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어 나는. 3등급 스트리머를 제외하고 1등급, 2등급 스트리머들은 이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만 후원을 할 수 있게 뭐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에 네이버 페이를 갖다 붙여보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건 뭘까?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할까? 요런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를 쌓는 맥락에서 치지직을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네이버 페이는 해외로 갖고 나가야 되니까 막상 해외에 갖고 나갔는데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기고 불편해. 그럼 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를 하는 느낌으로 지금 치지직에다가 네이버 페이를 갖다 붙인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트위치 코리아가 어떻게 철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타이밍 좋게 나타난 네이버의 속내는 어떤 것이었을지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망사용료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 망사용료 때문에 기업이 철수하는 선례를 남겨놓겠다 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한 사건이었고요. 이는 소비자들의 피부로 체감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확실하게 경각심을 느꼈을 겁니다. 당장에 우리가 즐겨보던 플랫폼 하나가 날아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이 통신 3사가 망사용료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듬뿍 담아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치기의 김채호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